안녕하십니까.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투표는 오늘로 끝납니다. 아마 이제 투표가 결과는 한참 있어야 될 그때 수개표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한 2시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오늘 투표 당일날 오후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아마 방송이 될 때쯤 되면 투표가 어느 정도 끝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하나하나 저희가 되돌아보고 좀 정리도 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볼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저는 이번 총선 과정을 쭉 복귀를 한번 해봅니다. 해보면서 그래도 우리 가장 당에 중요한 거는 선당 후사가 아니겠습니까? 당을 위해서 희생한 분도 있고, 또는 오히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당을 배신한 이런 사람도 있죠. 제복은 이번 총선을 결산하면서 이제 가장 선당 후사로 모범적으로 희생한 이런 분을 한 3분 꼽으라면, 제가 세 분을 꼽고 싶은 분이 있어요. 선거의 성패를 떠나서 당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이런 한 3분만 꼽아달라면 제가 주저없이 3명을 꼽는데, 첫째 장제원, 그 다음에 2번째 원희룡, 그리고 3번째 김태호, 이렇게 3분입니다. 자, 이분들은요, 총선의 결과 성패는 제가 모르겠어요. 오늘 당일날 제가 오후에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성패를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정말 성패를 떠나서 이분들의 선당후사, 당을 위하는, 그리고 윤석열 정권을 위하는 이런 마음만은 우리가 높이 평가하고 이분들을 정말 저는 존경한다. 그래서 세 분을 제가 꼽아본 거예요. 자, 첫째 장제원 의원, 장제원 이분이 한때는 2인자로 실세로 통용될 때가 있었죠. 이분이 비서실장도 하고 있는 당선인, 한참 여기 실세로 힘을 쓸 때 제가 방송에서 참 이게 비판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선당후사로 불출마해라 제가 방송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요, 결국 당을 위해 희생하신, 헌신하신 우리 중진들은요, 딱 장제원 의원 한 분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장제원 의원 억울할 수도 있지. 결국 내 혼자에게 희생했네? 억울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참 이게 저도 미안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장제원 의원이 물꼬를 터준 거 아닙니까? 선당후사로. 그 당시는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그 당시는. 따라서 저는 참 이게 고맙게 생각하고, 부산의 선거가 어떻게 될지, 또는 본인의 지역구에 김대식 후보가 나왔는데 어떻게 될지, 그거는 오늘 개편해봐야 되는 거고, 지금 그런 결과를 다 떠나서 최고 중진 실세였으면서 당을 위해서 불출마 희생하신, 이거는 저희가 높이 평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부산시장이든 또 여러 앞으로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장관이든 또는 당선인 대통령 비서실장이든 뭐든지 어떤 역할을 하더라도 좀 이게 큰 역할을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더 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선당후사 꼽으라면요, 누가 뭐래도 원희룡 후보입니다. 지금 간절하게, 지금 제가 녹화하는 이 순간에도 간절하게 원희룡 후보의 당선을 원하고 있고, 제가 어제도 원희룡 후보 상당히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방송도 했지만, 지금 구글 트렌드 검색량을 보면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을 앞지르고 있는 이런 징후들이 나오고 있어요. 모든 돌아가는 분위기나 현지 사정 이런 거 보면 상당히 고무적으로 맹추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지금도 간절히 승리를 기원하는데 저는 성패를 떠나서도 이미 원희룡 후보는 당을 위해서 정말 선당우사했다. 그렇잖아요. 그 계양을에 송영길이가 오선했던 그 험지에 그 야당 대표 이재명 잡으러 가겠다. 이거 보통 이게 죽으러 가겠다는 거거든요. 죽으러 가겠다. 그런데 그때 분위기는 그럼 이게 원희룡 후보 아니면 이게 누가 이재명을 잡을 거냐.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이때 원희룡 후보가 내가 대한민국의 그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돌덩이 하나를 내가 치우겠다. 이래가지고 그게 계양으로 가서 얼마나 모범적으로 이때까지 이천수, 엄몽길, 유동규 본부장, 안정권, 그 다음에 윤영선 손잡고 얼마나 치열하게 낮은 자세로 처절하게 운동을 했습니까? 이 자세는 본받아야 됩니다. 한 번도 대통령 원망하거나 남 탓하거나 남 욕한 적 없어요. 오로지 묵묵하게 이재명과 이렇게 그 개항 발전을 위해서 묵묵하게 운동을 해왔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승리를 간절하게 기원하면서 그 승리를 떠나서 이미 원희룡은 우리 자유파의 대선 주자로 이미 큰 자산으로 우뚝 섰다.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낙동강 벨트 김태호도 마찬가지죠. 저는 조금 여기 그 서병수나 또 조혜진 의원이나 좀 이게 상황이 다르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김태호는 진짜 거창, 합천, 산청, 함양 이 지역 있잖아요. 제 고향 아닙니까? 이 지역에서 이제 그 무소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뭐 연속 3선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있으면 그냥 국회의원은 떠난 당상이죠. 그런데 제일 먼저 당의 부름에 따라 선당우사로 그 김두관 제일 센 자 아닙니까? 김두관 잡으러 양산을로 가라. 당의 특명을 받고 주저없이 제일 먼저 김두관과 양산을로 간 거 아닙니까? 이게 눈물 나는 선당우사입니다. 도의사도 2번 하고 국회의원도 3번 하고 당에 내가 누릴 만큼 누렸으니 내가 우리 그 낙동강 벨트를 사수하기 위해서 김두관과 붙기 위해서 선당우사로 아무런 항변 없이 묵묵히 양산을로 간 거 아닙니까? 뭐 다른 데 그 의원들하고는 좀 이게 틀리다. 상황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왜? 조혜진 어느 게 밀양에서 갔지만 그 사람이 좀 성격이 틀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서병수 의원도 이제 그 4선인데 좀 성격이 5선이죠. 좀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 김태호가 1호로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먼저 가장 확실한 지역에서 희생해서 갔다. 이렇게 그 평가하는 게 맞죠. 항상 이제 그 나라 있잖아요. 어떤 나라도 항상 이제 개인의 이익보다 나라 이익을 이게 바로 이제 선국 그다음에 후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애국자가 많을수록 나라가 발전합니다. 당도 마찬가지예요. 당도 항상 개인보다 선당 후사 당을 먼저 하는 물론 이제 모든 정치인은 이래 보면 돼요. 모든 정치인은 개인보다 당보다는 국가나 국민이죠. 그거는 당연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선국 후사죠. 국민과 국가. 근데 그 다음이 바로 당 아닙니까? 당. 이런 선당 후사는 이런 인물들이 많을수록 그 당은 더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고 더 이제 그 당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그 장제원 의원, 그 다음에 그 원희룡 후보 장관, 그 다음에 김태호 의원, 이 세 분이 보여주신 이런 선당우사는 정말로 이게 모범이 되는 눈물겨운 선당우사입니다. 우리가 장제원 의원에게 더 큰 역할로 기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원희룡, 김태호 후보는 승리하면 금상첨화죠. 금상첨화입니다.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진짜 기원하고, 그리고 이게 만에 하나 뭐 패배하더라도 그 선당우사의 정신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도 우리 자유파의 훌륭한 자산으로 큰 인물로 우뚝
큰 나무로 자라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